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전남 동부권은 지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강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소영 기자,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날이 밝았지만 빗줄기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여수에는 마치 폭풍우를 연상시키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인근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 시간당 최고 30mm의 비와 시속 43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거세게 치고 있는데요. 먼바다에는 최고 9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여수시 거문도가 332.5mm, 고흥군 도화읍은 176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남해안에 100에서 250mm, 많게는 50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으로 가는 모든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지역 행사도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오늘 여수웅천 친수공원 해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가 연기됐고 순천만 국가정원 여름 물빛 축제도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전남 순천의 주암댐은 태풍으로 상승한 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 오늘 오후 1시부터 수문을 열어 초당 300톤의 물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늘 새벽 정전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여수시 문수동 부영 9차 아파트 배전 작동 스위치가 강한 바람으로 고장이 나 2시간이 넘게 정전되면서 주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수 웅천 칭수공원 해변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가 연기됐습니다. 여수시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은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는 웅천 칭수공원 해변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어제 개막하려던 순천만 국가정원 여름 물빛 축제가 오늘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점등식을 시작으로 2019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 축제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개막일을 다음 주 22일로 연기했습니다. 국가정원 물빛 축제는 다음 달 25일까지 35일간 열리며 물빛 축제 기간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연루된 여수 산단 입주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3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장장이 측정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업 임원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여수 산단 입주기업 5곳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600여 건의 측정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정지 명령 같은 각종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실제 측정치를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춘 사례가 630여 건. 이 가운데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과 벤젠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 수치를 조작한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측정치를 조작한 것도 1,000건을 넘었습니다.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고 환경당국의 추가적인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기업들이 조작된 측정 자료를 환경당국에 제출해 자율점검업체 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까지 측정치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 공장장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또 다른 업체 2곳의 임원들은 실무자와 중간 간부를 통해 측정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까지 여수산단 입주업체 임원 2명과 측정 대행업체 대표 2명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연루된 35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배출 기업 7곳과
측정 대행업체 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업체에 29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뉴스로 논란이 뜨거운데요. 여수 MBC 유튜브 바다불어팀이 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또 목포 MBC 유튜브 낭만항구에는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박용진 국회의원이 생생한 당시의 뒷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주민 유튜브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290억 반환에 대한 시각은 바다불어 팀 내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0억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고 또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또 우리가 더 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재정적으로 여수시한테 엄청난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인데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약을 다시 거의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가격이 책정 안 됐던 거를. 초청 변호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답하지만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또 각자 입장이 있는데 세금 내는 시민은 그렇죠. 이제 쓸데없는 소송비 이런 거 화내요. 이게 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역시 핵심은 내재된 본질적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 바다불어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돼 벌어진 상황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간 어떤 의혹들이 혹시 개입이 돼서 이제 소송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걸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3법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이 목포 MBC 유튜브 낭만항구를 찾았습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를 낱낱이 고발하며 거친 항의를 받던 당시를 생생하게 회고합니다. 그때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아니 느닷없이 무슨 300명이 넘는 원장님들이 국회로 쳐들어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두 집회와 항의 방문을 불사하던 한유총.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지금 한유총은 작전을 바꿨어요. 지역별로 그 지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그 토론 같은 것도 열고요. 그 토론에 지역의 정치인들을 불러요.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 불러서 내년에 총선하지요. 일종의 압박을 가는 거군요. 박 의원은 제대로 된 교육 비리 감시를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이기심과 타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나중에 이 문제 터지니까 아 잘했어. 진짜 내가 애들 유치원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끝나면 된다고 다 생각했대요. 나만.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여야 간 대치 상황에서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 의회에서 광양제철소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민기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철소의 환경 문제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상시 공개와 유해 물질 측정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따른 안전 지침을 재점검하고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지도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광주 세계 수영대회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다이빙 대표팀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털어내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아람 선수는 오늘 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수확한 첫 메달.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김수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며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다이빙 역사상 최초의 메달이자 한국에서 8년 만에 건져 올린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메달이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우하람 선수는 아직까지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3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며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경험 쌓으면서 한국 다이빙 자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다이빙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다이빙 대표팀 선수들은 잇따라 결선에 진출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경우 내년 도쿄에서 올림픽 사상 첫 메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전지훈련이라든지 세계 대회를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세계에서 하는 대회들을 그러면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다이빙 선수는 고작 168명, 전체 수영 선수 가운데 5%에 불과할 정도로 다이빙은 그동안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받았지만 빛골 광주에서 눈부신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역 내 발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정현주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 지역만 발달 장애인이 1,530명으로 집계돼 있고 그중 공격적 성향을 보여 지원 조치가 절실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며 시 행정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지원체계 핵심으로 단기 거주시설의 설치와 낮 시간 활동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정학근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공모합니다. 공단 측은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여수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사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17년 도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됐으며 3년 임기 이사장직은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7시 태풍 정보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진도 남서쪽 80km 부근 해상까지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19m의 바람이 부는 등 세력도 조금 더 약해졌습니다. 현재 분석대로라면은 오늘 오전 중에 진도 인근 섬 해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약화되더라도 태풍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현재 나선형 비구름이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폭넓게 뒤덮고 있고요. 특히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부산 등 경상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무척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등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상도 곳곳은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있고요. 전남 지방으로는 태풍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 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거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삼각봉에는 10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요. 반면 서울의 경우는 1m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남해안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80에서 많게는 250mm까지 쏟아지겠고 남부 지방으로도 50에서 많게는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은 10에서 70mm까지의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